일부 핵심은 서울 총선은 국힘 압승만이 답이다. 사전투표했다. 이거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꽃보다 전환길 천수 원희룡 장영하 VOA 조은정. 오늘 주제죠. CIA 1952년 비밀문서 공개 반쪽일성 가짜. 한국 자위 찌라시들은 하단 안 보이는 데다 배치. 2025년이면 한반도 분단 가성비 떨어집니다. 그렇죠. 천수가 똑똑해요. 네? 제가 계양 작전동, 예전에 부평구죠. 부평구 작전동에서 살았고, 어제죠. 경희치대 졸업생분들이 치과 의사분들이 단체로 오셨습니다. 이전에 왔었는데 마음에 들어서 다시 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희치대 분들, 치과 의사죠, 환영하고요. 1년마다 한 번씩 그 모임을 갖는다는데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매년 오세요. 사전투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구변선거팀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통해 정교하게 판을 짰습니다. 아슬아슬한 표차이로 승패에 불만을 가진 좌익파쇼들이 선거에 불복해 부정선거 등을 거론하고 그걸 빌미로 선관위를 전수조사해서 지난 4.15 부정선거까지 밝혀질 거라고 상상해봅니다.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IA가 공식적으로 반쪽일성 가짜이고 실제로는 독립운전관저였고 만주 마적당 두목이었다고 발표했네요. 자, 미일동맹 한미동맹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국제정착 용어가 뭐였죠? 린치핀, 순망치안 같은 의미였는데 어머니께 국힘 안 찍으면 나라 망한다고 계속 주입식으로 하니 지역구는 국힘 찍으셨는데 비례는 국민의힘이 뭔지 몰라서 못 찍으시고 기권하셨다고 합니다. 국힘 지지자 어르신 중에 정치에 관심이 적으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 같은 케이스가 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투표 전까지 시골지역 고연령층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정치 무관심 지역 혹은 저소득층 지역에서 국힘 지지자분들께 비례대표해야 되는 것도 선거 유세에서는 꼭 상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인드라는 우리는 독일 정치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정치재단이 필요하다. 독일에는 기독교 민주당, 사회민주당, 자위파쇼 재단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 정치 교육이 너무 선거 때만 이루어지고 정당의 지속성도 불투명하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늘 있어요. 이것은 인들아 볼 때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지만 정치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좀 정치 분야가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건희 회장이 1990년대 말했던 정치는 오류다 라는 게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사류다,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드라가 늘 얘기하지만 결선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정치개혁이 어렵습니다. 결선제 하면 돼요. 결선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례대표 안 뽑아도 돼요. 결선제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례, 그러니까 그 지금 인들아 볼 때 헌법상 현재 한국 국회의원 구조가 제 개인 입장이지만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골 지역민에 비해서 도시 시민, 특히 수도권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1투표잖아요. 그럼 1인 1투표 1권리여야 되는데 인구 비례로 뽑아야 되는데 현재 인구 비례가 문제가 많죠. 예? 시골에서는 5만 명당 1명 뭐 이런 식으로 뽑지만 서울은 어떻습니까? 예, 10만 명 초과돼서 막 된단 말이에요. 2배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예, 서울 시민의, 수도권 시민의 정치 권리가 소외받고 있다. 인들라는 이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지금처럼 조잡하게 반쪽미당, 좌익 파쇼 반쪽미당 식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결선제만 하면 돼요. 결선제만 하면 정당 문제, 정치개혁 다 이루어집니다. 인드라가 분명히 이 얘기를 여태까지 일관되게 20년 내내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만, 정치개혁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제안드린 건 첫 번째가 결선제, 대통령 결선제. 러시아 위파쇼, 러시아에서도 결선제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과반수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인드라 늘 강조하는 정치개혁 두 번째가 뭐죠? 여론조사. 예? 지금 구멍, 인드라 한국의 여론조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구멍가게 수준. 예, 공용화해야 된다. 세계 최초로 공기업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여기에서는 정치 부분만 다뤄야 되고 기존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원래 했던 대로 경제 여론조사만 하면 됩니다. 정치 여론조사는 맡겨서는 안 돼요. 민간에게. 공기업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인드라 강조 여태까지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론조사 공기업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강조했던 정치개혁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통일이죠. 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통일을 거론하지, 입에 바깥에 얘기하지 않으면서 시적인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2025년이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분단체제, 국유본이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데. 그래서 2025년에 반드시 통일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25년 1년 남았잖아요.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근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먼 얘기니까 신경 안 쓰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 체제에서 통일되면 의사가 부족하죠. 예를 들면 물론 AI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일되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왜? 자유우파 성렬형이 왜 의료개혁을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인드라가 지난번에 포스팅에서 얘기했습니다. 인드라는 여태까지 20년 동안 한국 의사분들 대다수분들은 인드라는 존경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전문가를 존경하니까. 그러나 현 의사협회가 듣보잡 위파쇼 지도부입니다. 국민에게 지탄받아야 될 위파쇼
지도부의 부하 내동에서 끌려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눈앞의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긴 안목으로 호흡하셔야 됩니다. 뜻 있는 의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현! 듣보잡! 우이파쇼 반쪽! 아베! 특히 일본! 우이파쇼! 아베! 듣보잡! 지령을 받고 개소리 개수작하는 것은 역사가 분명히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인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첫수영 간보지 마세요. 첫수영 이번에 떨어져도 인들아는 인들아 여태까지 첫수영 좋아했잖아. 이번에 첫수영이 낙선해도 인들아는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간보지 마세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미래를 봐야지 철수형 대통령 될 것이지 눈앞에 있는 거 보고서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형 인드라가 여전히 지지하지만 떨어져도 인드라는 어쩔 수 없다고 여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것은 뭐냐? 이 세 가지 정치개혁, 세 번째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10대, 10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렇잖아요. 대학교,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부터 18세 이상의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상설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20년 전부터 인들아 강조해왔습니다. 그건 통일 대비해서도 중요하다. 그랬을 때 자유좌우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브레인스키 때만 해도 미일 동맹에 비해 한미 동맹은 린치핀이 아니었는데 린치핀이 된 거죠. 한미 동맹이 격상하자 자유좌파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 동맹에 대해 새롭게 주춧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집권 이후로 좌파쇼 반쪽민당 영향이 있어서 미일 동맹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진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 됩니다. 한미 동맹이 주춧돌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 함축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인들아가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것을 먼저 할게요. 워싱턴 선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렬형이 국빈 방문했을 때 성렬형이 어딜 갔습니까? 미국 고등기술연구원에 갔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인들아가. 지금 한국과 미국과 한국 간의 과학기술 교류가 예전보다 인들아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더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인들아가 강조하는 게 뭐죠? 한미동맹의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개정된 것 룰에 따르면
그동안에 약 정전협정 이후에 약 50년간은 한 60년간은 상대가 그냥 북한이었어요. 반쪽 일상이었다고요. 개정된 룰에 따르면 동아시아 전체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입니다. 라고 내가 강조했어요. 이게 나아가 아시아식 나토 이런 쪽으로 지구방위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얘들아? 작계를 보라고. 작계, 작전 계획. 작전 계획이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5년마다 바꾸고 있어요. 작계의 변경을 보면 됩니다. 작전 계획. 아까 얘기했던 반쪽 노면의 어떤 그러한 무력 어쩌고 그런 것은 작전 계획의 변경 과정. 그다음 브렌스크가 얘기한 거, 린치핀 얘기. 이러한 것들은 반쪽 노면이 판단 오류를 저지른 거예요. 누나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전의 전작권, 전시작전권은 계속 유엔사에 맡기면 됩니다. 누나 강조했죠. 반쪽 노면이 잘못한 거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는 선진국이 되기 전까지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했던 겁니다.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좌익파쇼, 우익파쇼가 여전히 있는 나라에서 전시작전권 가져오면 대한민국은 큰일 날 나라예요. 아직까지 좌익파쇼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작전권 주면 안 돼요. 환빠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백제빠, 환빠 이런 좌익파쇼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복지잖아요. 민생입니다. 전시작전권 가져오면 예산이 그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대식 무기, 조기경보기 도입하다면 어떻게 해요? 직업군인들 아파트 노후화됐는데도 다시 만들 수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징집 장병들 월급 올려줄 수가 없어요. 조기경보기 들어와야 되니까 반쪽 노면 전작권들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문전비가 작전 전작권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지가 망가지고 대한민국 예산이 망가져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 국방기가 많은데 왜 전작권 따위를 운운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재정과 대한민국 직업군인과 대한민국 징집병의 복지를 해치는 것입니까? 징집병의 적은 누굽니까? 좌익파쇼 문전비, 좌익파쇼 반쪽 노면이었습니다. 이건 비판해야 돼요. 이거는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군 작전 역량이 향상되는 거 좋습니다. 보다 현대화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상황에서 있어야지. 일부 좌익 파쇼들이 인드라, 그래서 그러한 유튜버들을 인드라가 비판하는 겁니다. 오로지 군사 무기만 따지는 그런 애들의 머릿속이 그래가지고 인드라 볼 때 좌익 파쇼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드라 전작권 계속 연기하면 돼요. 언제까지? 미국이 도저히 이제 너네 전작권 가자라고 애원할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보세요. 나토에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너네 나토 가입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나토 예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너네 좀 예산 좀 투자해. 나토 방위에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토 핵심 국가 아니에요. 독일과 프랑스, 특히 독일. 예. 국방부에 투자를 안 했어요, 여태까지요. 네? 물론 그걸 비판하는 거지. 해도 해도 너무한가 하는 거 아니야. 이들아 보기에도 너무했어. 왜 그랬겠어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얄밉지, 독일이나 프랑스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잘한 게 아닙니다. 그거.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의 좌익 파쇼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인드라가 좌익 파쇼 반쪽미당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환바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백제바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손흥민, 방송 끝나고 생방송 봐야 되나? 야, 이 서튼 이분이 인드라가 매우 흥미롭게 보는 분인데, 아니 여태까지 뭐 예상이 틀렸던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예언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문어의 예언, 무슨 펠레의 예언, 인간지표 펠레 그런 것처럼 조롱거리가 되는 게 이 예언이거든요. 이 서튼이 이렇게 소니가 헤드트릭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경기 홈 경기죠. 토트넘 새벽 2시에 있습니다. 봐야겠네요, 생방송. 예. 그리고 상대방 노팅엄 이 팀이 인드라가 기억하기로 그리스 재벌 구단이에요. 항상 2부 리그에 있다가 올라온 팀이고, 이 노팅엄 이 팀이 축구 대체 소설에서도 꽤 나온 유서가 깊은 구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황의조 무슨 성스캔들 있었던 황의조가 뛰었던 구단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난 토트넘 감독이었던 누노 산테스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지금 감독으로 와가지고 지금 성적이 좋습니다. 이 누노 감독이 울버햄튼에 있을 때 성적이 좋아서 토트넘으로 왔는데, 이 누노 감독이 그 성향이 어떤 냐면은 그 메뉴 감독 맡았던 감독이죠. 지금 웨스트햄 감독인 것처럼 중위권 팀들에게 안성맞춤인 그러한 어떤 전술을 구사한다. 수비 전술을 구사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강력한 수비 속에서 역습을 꾀하는 전술을 취하는 전형적인 감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드라는 이 누노 감독에 대해서 전술을 인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전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반면에 이제 플론 감독 같은 경우는 전술이 있는 감독이라고 인드라가 실바 감독 인정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플럼전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노팅엄 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다. 홈 경기지만 토트넘이 어려운 게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강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같은 팀들이 지금 대승을 거두는 추세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떻게 될지 서튼 말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인들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기일 수 있다. 약팀이라고 하지만은 누누 감독이 벼르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첼시 전 토트넘 감독 첼시 때 재판이 될 수 있는 재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해서 쉽지 않은 경기다. 비길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질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저 역시 확률은 이기는 쪽이 한 51%라면 비기거나 지는 확률이 49%다. 무조건 이기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K님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방송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웹사이트 인기 이게 구글이 1등 먹었던 시절이 경기가 2006년이네요. 2006년 이때 야후와 구글, 야후가 1등이었는데 이때 딱 역전이 됐네요. 구글이 1998년부터 치고 올라와서 순위권에 들어와서 2006년에 8년 만에 1등을 먹었습니다. 참 야후, AOL, MSN, 마이스페이스, 이베이 월마트, 바이 이것만 아니고 흥미롭죠? 천수의 간절함. 천수 감독만 똑똑한 친구야. 제가 이거 얘기했죠. 원희룡 후원회장 한다고 그래서 구독한 게 아니라 천수 옛날부터 인드라 팬이어서 제가 구독해왔다고 얘기했죠. 축구 방송 중에 선수 출신으로는 천수가 최고예요. 제가 볼 때. 명보야 밥 먹자. 숭구리 당당 당대표 정렬 김정렬 숭구리 당당.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그냥 병재. 병재도 먹고 살아야지. 광고로 돈 좀 벌었잖아. 됐어요. 저 병재 미워하지 않아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장영아 힘내시고 우리 장영아 등이 국회로 가셔야죠. 그 다음에 꽃보다 전한 길 흥길쌤 인강 꽃보다 전한 길. 국회의원은 청년한 사람이 해야 해. 공무원 시험 좋고 그 다음에 제국과 히틀러의 닮은 점은 여기가 채널이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이 전 국회의원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신지호 제국이 대기업 임금 깎아서 중소기업 임금을 맞췄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그 신지호 이 전 국회의원과 인드라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은 현 좌익파쇼 반쪽 주체 사상파 이게 강령이 일본 우익파쇼 흥령의 강령을 그대로 베낀 거다. 이름만 바꾼 거다. 1920 그러니까 흥령이라고는 얘기 안 했고 신지호는 1920년대 일왕제 사상을 그대로 베낀 게 오늘날 괴뢰파쇼 반쪽 주체 사상파다. 강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1920년대 일왕제 강령이 흥령회인 거예요. 흥령회. 왜 막 그 무슨 2.16 사변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일본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죄국과 히틀러가 같다? 국가사회주의, 이거 뭐 또 이 얘기도 인들하고 같죠. 예, 나치 개념이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다, 국가사회주의다. 아니, 제국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니, 대기업 노동자 임금을 깎아서 중소기업 임금을 맞춰준다? 아니,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네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수도권 집값을 깎아서 중소도시에게 보전시켜준다? 또는 예, 비트코인을 깎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걸 깎아서 예, 그거를 잡코인들에게 몰아준다? 국가사회주의 국가인 그 좌이파시아 소련에서도 과학자들의 임금은 높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갖게 하려고 했었지, 무식하게. 그게 안 되는 거 알아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소기업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좋겠죠. 다만 대기업 임금이 더 올라가야 덩달아서 중소기업 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게 자본 경제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잡코인도 올라가는 거지, 비트코인 내려가면 잡코인 망하는 거지.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야 중소 지역 집값도 올라가는 거고 시골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나? 나스닥이 올라야 한국 K 주식도 올라가는 거 잊히잖아요. 나스닥 주식 깎아가지고 안 오르는 K 주식에게 몰아주자. 야, 그 발상이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국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제국 똑똑하다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국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이죠. 인드라 늘 강조했던 진짜 김일성 도쿄 일본 육사 출신이다. 이게 중요하죠. 진짜 김일성은 그 이름 성함이 뭐더라? 그분도 이 김일성의 가명이고 김경진가 김진경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일본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면 좌이파시 입장에서도 이 사람도 일본 육사 출신이니까 친일파네. 친일파네. 안 그래? 이 좌이파시여더라. 진짜 김일성도 일본 육사 출신이니까 친일파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인드라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가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드라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의미가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CIA에서 기밀해자가 발표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당시에 1949년에 한국 내 이런 소문이 있었다더라 라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공식 자료예요. 공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차이가 굉장해요. 저쪽은
그런 소문이 있었다더라.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좌우익 파쇼 찌라시를 인용한 거라면 이거는 미국 정부 공식 자료다 이거예요. 같은 CIA 문서랄지라도. 그리고 인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한국전쟁에 관련돼서는 CIA 기밀 문서가 해제된 게 거의 없다. 강조드렸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 관련돼서 CIA 기밀 자료가 아직 해제가 안 된 게 많아요. 왜? 분단 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분단 체제에 불리한 것들은 기밀 해제가 안 됐어요. 그동안에 기밀 해제가 된 CIA 자료들은 대부분 분단 체제 상황에 유리한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밀 해제 자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반쪽일성은 가짜 기밀성이라는 이 뉴스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인드라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단 체제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 반쪽일성 정통성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1970년대 이후에 수정주의 역사학에서 반쪽일성을 진짜 기밀성으로 이야기해왔어요. 국위번이 분단체제를 위해서. 그게 수정주의 역사학이에요. 한국학이에요. 이걸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적인 자료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수정주의 역사학을 언급하려면 수정주의 역사학이 뭐죠? 한국전쟁은 내전이다. 기밀성은 진짜다. 한국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해서 분단된 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 뒤집힌 거야. 이런 세 가지가 여태까지 분단 체제를 유지시켜온 건데, 건국전쟁, 영화, 다큐멘터리, 반쪽일성은 가짜다. 다 분단체 수정주의 역사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론 없이 앞으로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은 입도 뻥긋 못해. 왜냐면 여태까지 이런 얘기가 있어도 그거는 소문일 뿐이야. 근거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르는 건 또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아는데 정식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이제는 무시 못해. 아셨죠? 그렇다고 인들한 정통주의 관점을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국제 유통자본 관점에서 한국전쟁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분단체제,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인드라가 20년 동안 주장해왔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대박 제중동표 연길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대박이 났네요. 다행스러운 거죠. 지금 찐꽁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동북 삼성에 대한 경제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투자가 가장 늦어요. 심지어 이쪽 그 위구르나 이 티벳보다도 지금 이쪽이 더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가장 위협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국 삼성 경제가 북한 경제보다 월등하다는 게 아이러니죠. 그걸 전제하고 저는
제중동포나 제일교포, 재미교포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분들은 무조건 뭐 중국인이다, 뭐 미국인이다, 일본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고, 예. 반대로, 예. 너 한국인인데 왜 저래? 이런 것도 저는 반대예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동포 분들은 태어나길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거죠. 한국어도 잘하고. 예. 그걸 가지고 넌 중국인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들하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미국인 출신의 한국인들어, 예, 뭐 이렇게, 또 그런 것도 뭐 그렇고, 일본 제일교포 분들인데 국적을 뭐 기여할 수도 있어요, 일본인으로. 근데 한국계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현상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겁니다. 예.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처럼. 예. 우리가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을 같이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죠. 예. 이런 어떤 함께 살아가는 지혜 없이 우익 파쇼, 좌익 파쇼들처럼 황빠 주장하는 사람들, 만주를 먹어야 되네. 당신들 만주 먹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 예? 예. 지금 같은 인식으로 해봐요. 예. 지금 동국삼성 제주동포들이 폭동이 일어날걸? 우익 파쇼, 좌익 파쇼에게 반대해서, 예? 백제빠 물러가라, 환빠 물러가라, 파쇼 환빠, 파쇼 백제빠 타도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신들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VOA 조은정 아나운서가 역시 나왔네요. 예, 휴가 다녀온 명인데 휴가를 월초에도 다녀오고, 뭔가 뭐 결혼했나요? 육아휴직도 아니고. 예, 그냥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분이 당황해서 앵커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어요. 예, 어쨌든 조은정 아나운서가 다시 나왔고요. 내용은 쭉 보시면 됩니다. 항상, 예, 뭐 이번에 나온 분들이 조스톤, 예, 뭐 유명 하도 나와서 내가 또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클 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죠. 이분도 요즘 자주 출연하시는 분이죠. 브루킹스 연구소는 자유좌파 민주당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인드라가 VOA에서 이 초대 손님 중에 굉장히 유념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스콧 스나이더, CIA 갑자기 CFR 선임 연구원, 한국 전 세계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죠. 그분 스콧 스나이더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스턴이에요. 저스턴. 이분이 이 동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권위가 있어요. 인드라가 1타 3피 조에서 3명을 얘기하고 싶지만 한 명은 생각 안 나네요. 이 두 분이 워낙 권위가 있는, 스콧 스나이더와 존스턴이 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권위자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필적할 만한 인물이 지금 떠오르지가 않고 있네요. 두 명을 유념하세요. 그래서 스콧 스나이더와 존 스톤이 나오면 반드시 보세요.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웃는 게 너무 웃기네요. 그다음에 우리 언니, 영국 언니, 이 애완동물 가설, 인들아 문명비판론이 떠오르네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을 또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 좀 더 한국에서 드론에 대한 규제가 많고, 그다음에 한국의 어떠한 풍경이 뭐랄까 좀 더 한국의 자연을 담는 것이 없고 한국의 도심 위주,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위주의 어떤 것을 하는데 조금 더 저는 한국의 자연환경을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어쨌든 빠지지 않는 게 한국의 음식이죠. 그리고 이 히철리즘의 히철리즘이 인들하고 흥미롭게 봤는데, 한국인들은 분단 이후에 국경을 본 적이 없잖아요. 휴전선 때문에 사방이 사실상 섬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국경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국은 한반도인데, 반도 국가인데 분단된 것 때문에 분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도 크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 못지않게 긍정적인 면도, 분단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의식을 갖게 됐다. 중국과 차단됐다. 섬의식으로 인해서 해양국가라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의식, 이러한 의식, 그 다음에 조선왕조, 광해군, 민비, 대원군, 고종같은 숫골통,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양반 꼴통들과의 단절. 물론 인도는 유교를 자체로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죠. 공자를 좋아합니다. 종교개혁과 공자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수고통 유교의 회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지역적인 요인이 바로 이런 섬의식이다. 한국인의 섬의식이 역사적으로 한국의 오늘날 경제 발전, 선진국이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제하고, 그런 한국인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30년 전에 90년대 말미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국경마을이라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한국인이라면 국경마을을 반드시 가보는 게 색다른 경험일 거라고 저는 감히 추천해 봅니다. 국경마을이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막 국경에서 여권 검사하고, 그리고 직접 국경을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니까, 관광 갈 때, 일본 갔다 올 때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때 인도라는 이제 배낭여행 할 때 기차와 유럽 버스를 동시에 이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인도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재미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남미에 갔을 때나 유럽이나 서아시아, 거기 국경이 많잖아요. 그런 국경마을 체험을 꼭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히철리즘이 이과수 폭포 구경하러 갔는데 정말 부럽네요. 그 폭포 관광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네요. 나타샤한테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우리 언제 여기 한번 가보자고. 저거 정말로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시처리즘의 유가스 폭포 그거는 예, 한 번쯤 해보고 싶네요. 저 정말 폭포 안으로 딱 들어가서 예, 그 쉽지 않은 체험이잖아요. 예. 원래 저 여행 가서 남는 건 저런 어떤 예, 액티비티한 예, 그런 활동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한번 남미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 이가스 폭포 가볼 만하다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 이 파라과이나 브라질, 이 아르헨티나 쪽은 소를 많이 기르니까 소고기가 굉장히 쌉니다. 예. 예. 거기는 거의 소고기가 거의 그냥 닭값이에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식이 괜찮고 예, 물가 이제 막 들쭉날쭉해서 치안이 불안해서 그렇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그래요. 어딜 가나 예, 의류 장사부터 시작합니다. 의류 장사.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국인들이 의류 장사를부터 하는데 그거 누구 닮아서 먼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아르헨티나건 멕시코건 미국에서건 유럽에서건 영국에서건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먼저 의류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청과상.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과일가게 뉴욕 과일가게도 원래 유대인들이 하던 건데 그거 한국인들이 다 잡아먹었잖아요. 어떻게 예, 유대인들이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문 열면 한국인들은 새벽 4시에 문을 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보면 맨 처음에 유대인이 살던 지역을 유대인이 떠나면 그 다음에 일본인이 거기를 자리 잡고 일본인이 떠나면 한국인이 자리 잡는 예, 그렇게 돼요. 중국인은 아예 그냥 좀 달라요. 제가 중국인은 여러분들 중공인과 화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화교라는 것은 태국의 탁신처럼 예, 거기는 국적을 아예 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과 이 화교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 이 중국 화교들은 굉장히 화교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인드라가 유럽 배낭여행 때 그런 화교들을 말레이시아 화교, 그 다음 핀란드 화교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국제적이에요. 얘들은 어떻게 자신의 중국집을 어떻게 하면은 국제화 시킬 것인가 이런데 굉장히 관심 있고 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개혁개방적이에요. 예. 그런 게 지금 중 대륙 사람들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얘기 나눠보면 돼요. 예. 훨씬 더 국제 감각이 있어요. 20, 30년 전에 딱 인드라가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한국인애들 얘네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좀 한국 지식인들은 좀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인들이 지금 뭐 하는 게 맨 처음에 의류 가게 하다가 안 되니까 세탁소 그 다음에 이제 청과상 예. 뭐 미용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의사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인드라는 그 한인 2세들 제중동포, 제일교포, 재미교포 전세계 교포분들 2, 3, 4한테 인드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회사원이 되라. 예. 공무원이 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예. 한국인들이 너무 이렇게 자영업자 위주로 가는 거. 인드라 자영업자지만 예. 가능하다면은 좀 그 조직 사회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 대표가 된다든지 구글의 대표
인도 CEO들, 예? 구글 CEO나 뭐냐면 인도 CEO들 많잖아요. 록펠러 재단도 인도 출신 인도계가 회장하고 있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 공무원 사회나 조직 사회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한국계는 그거 잘 못하는 것 같다. 네. 그거 좀 이런 거는 인도계나 화교들 본받아야 된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폭포 인상적이고 다음에 이 언니 이 지가 카리스마 장난이 아니네요. 곡은 이 뭐죠? 이 노래가 이 곡이 분노의 다이 이라이 다이라이 분노의 날 작곡자 참고하시고